아이들을 판단할 때 만성이냐 급성이냐를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제일이고요. 근데 이제 원인을 찾고 나서의 솔루션이 이제 행동 문제로만 보고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행동이 있을 때 오장육부를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로마는 그게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도로시 평생교육원 원장이자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컬러 테라피, 차크라, 음양오행 등 자연요법으로 아이들을 치유하는 테라피스트 성채아입니다. 반려동물 쪽에서는 사실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긴 분이 보통 30년, 40년 요 정도가 이제 명인으로 취급이 되는데 일반 명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전통을 계승해왔다든지. 그런데 이 반려동물 분야는 좀 새로운 분야로 한번 명인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쪽에서 이제 구축이 됐고, 아로마 테라피스트 쪽에서는 반려동물 쪽은 아무래도 뭐 제 입으로 그렇지만 독보적이다 보니 추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대돼서 6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3차로 거쳐서 내가 어떻게 이 전통을 앞으로 계승하겠다라는 이제 계획 같은 것도 이제 해가지고 명인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가면은 항상 욕조에다가 할머니랑 엄마가 소금물을 왕창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막 뛰어가서 얼른 벗어서 막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병들을 제가 피부의 질환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약 처방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셨어요. 주신 게 만들어서 주신 천연 비누랑 아로마 겔이었던 거예요. 소양증이 간지럽다는 건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이게 아픈 통증이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이게 가려워서 못 자는 거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까칠했었어요. 성격도. 근데 그러다가 선물 받은 거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제가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개운하다라는 소리를 제 입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에스테틱으로는 이제 종주국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러 영국을 떠났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취득을 하고 공부해서 피부도 지금도 아직도 조금 질환이 있긴 하지만 이전의 삶보다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는 또 키웠었기 때문에 그 강아지 고양이한테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로마를. 이 좋은 걸. 저 지인분의 훌륭하신 그 수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사실 대동물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많이들 욕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체도 비주류고 걔한테 아로마를 해준다고? 미쳤구나.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힘든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렇게 써버린다고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힐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꾸 두드렸을 때 이 산업이 커질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 내가 전문가스럽게 내 내실을 채우자, 인사이트를 채우자 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임상도 채우고 욕 먹을 때마다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버텼어요. 아이들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기쁨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괜찮아지는, 나아지는 거. 말 못하는 동물이, 그러니까 우리랑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걸 제가 간파하고 그걸 또 아이들한테 했는데 애들이 정말로 치유가 되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고 정서적인 행동이나 불안 행동이 없어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은 안전성이랑 아이들 대사 능력이 달라요. 고양이가 특히 더 그렇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초식에 가까운 잡식성이고 개는 육식에 가까운 잡식성이고 고양이는 거의 육식을 해요. 95%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식을 하는 육식동물한테는 사실 우리가 식물에서 나오는 걸 쓰는 거라서 그걸 대사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다른 거죠. 사람은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그거 말을 못하고 또 얘네가 그 통증을 자각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내가 아프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파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사람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 인증이 있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ISO에다 계속 문을 두드려서 2년 동안 이제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반려동물 ISO 이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ISO가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이제 176개국에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IFA나 나하나 이런 데에서도 반려동물 쪽으로 제가 문을 두드려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먼저인 곳이라 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립하려면 그 상응하는 그 시간에 이제 1980년도에 만들어진 기관이라서 거의 4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아예 국제 표준을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해서 수의사님 자문도 얻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겸해서 아예 토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끝판왕을 만들어 버리자 해서 ISO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거죠. 아이들을 판단할 때 만성이냐 급성이냐를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제일이고요. 근데 이제 원인을 찾고 나서의 솔루션이 이제 행동 문제로만 보고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행동이 있을 때 오장육부를 다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로마는 그게 가능한 거죠. 나 좀 소화 안 되고 답답하고 근데 좀 외롭고 그래서 난 즐겁고 싶어. 근데 이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걸 같이 갖고 있어요. 에센셜 오일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체질, 신체, 정서, 감정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몫인 거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반응이 좀 치유 속도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게 의료 수의사들이랑 그 준하는 것들이 기준이 테라피라는 건 우리가 치유라고는 말을 하지만 어쨌든 모든 그 언어나 단어 쓰는 키워드들이 워딩이 다 의료학이에요. 그래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트리트먼트인 거죠,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의 행동만 보진 않고요. 세션을 하게 되면 보호자의 일단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언제쯤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언제쯤부터 문제의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요인을 먼저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도 먼저 보이는 게 있다면 제가 그거 얹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셀렉한 걸 갖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 제가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되면 진단이 좀 더 빨리 나오고 또 아이가 아픈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양이, 강아지를 우리가 모르면 이거는 아무런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괜찮게 지금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눈동자며 코며 이제 이런 애들이 그 호흡하는 방법이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여러 가지로 다 보고 있죠. 일단은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1번 그건 제 철칙이고요. 그건 무너지지 않을 철칙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수익성으로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접근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제 철칙이 그렇고 아무튼 배우실 수 있는 조건은 그냥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면 이게 꼭 뭐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떤 반려동물이든 키우고 계시면 잘 설명해드리고 이 체험도 하시고 내 아이를 건강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사실 이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는 아이들의 정서와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예방하고자 그러니까 예방의학이에요. 그래서 대체의학이라고도 하지만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아프지 않고 최대한 오래 잘 살다가 가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위시켜주는 게 아로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 국제 아로마 테라피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이걸 자꾸 알리는 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자체랑도 제가 지금 협업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유기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유기견이 없으려면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병원을 덜 가고 그래야 가게의 소비도 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쪽으로 계속 가려고 진행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단순한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아니라 그냥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반려동물 종사자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프랑스의 기본 가정 상비약처럼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좀 문화가 좀 퍼져서 아픈 동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잠은 무덤에 가서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좋아서 요즘 100세 시대가 아니라 140 시대라고 나왔잖아요. 기대 수명이. 전 너무 좋더라고. 다른 사람들 미쳤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까지 안 칼지게 잘 살 거예요. 안 칼지게 살는데 100살까지 일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살에는 어디까지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일중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가 봐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불러주지 않는 곳이 많았고 저 혼자 열심히 떠들어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일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반려동물을 위해서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비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이 문화를 구축하는 데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요. 크리에이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